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하철 9호선이 모레인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출근 시간대만 현행대로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퇴근 시간대와 그 외 시간은 가뜩이나 지옥철인 9호선의 승객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오늘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11월 2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민들이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행복기숙사 공사가 지연되자 시공사가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배로 하수암고 사업이 공사 지연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광진구가 관련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안에 있던 40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공식 착공이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첫 삽은 뜨지도 못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시공사가 법적인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공사장 입구가 한 SUV 차량으로 막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진입해야 할 공사장 입구는 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중장비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고 계세요? 하지만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일부러 전화를 끊기까지 하는 상황. 기숙사 반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 진입 저지만 네 번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는 시공사가 법적인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솔직히 공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지금 위압감을 조성하시면서 막아대는 부분이시라 이제 고소고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반대 주민들 역시 강경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애들 낳고 여기 수십 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야. 법적인 거 안 되면 몸싸움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마지막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으로 싸워서 덤비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공사 관계자와 공사 반대 주민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공사 측은 이제 공사 방해죄로 주민을 고소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주민들의 터전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장비 진입, 즉 포크레인이 매일 아침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었는데 저지당했었죠. 오늘 아침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곳 현장에 도착한 것이 오전 10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공사 측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나와 있었는데요. 예. 그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오늘은 공사 차량 진입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늘도 어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주민 차량이 공사 차량 진입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 차량을 대동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시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고소에 나선다고 밝혔죠. 이 고소 절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는 시공사 측에서는 고소문을 검토하고 있고 네. 빠르면 오늘 중으로 고소 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행복기숙사 건립 문제 논란을 놓고 논란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미 주민 측에서는 4차례의 공사 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공사 측에서 확보한 사진 등의 이 증거 자료들을 성북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미 시공사 측에서도 첫 번째 주민 저지 시도
시도 때 주민들을 이미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에 고소 보류 요구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렇게 공사 방해를 위해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국유지입니다. 지금 이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청의 관할이 아니고 또 보시다시피 도로도 아니어서 경찰서의 관할도 아니라는, 즉 견인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시공사 측의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면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면 조만간 경찰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공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역시 공사 지연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시공사 측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네. 이 행복기숙사 건립 공사는 2019년 10월 말일까지 진행돼야 합니다. 예. 이후 하루라도 지체되게 되면 시공사는 재단 측에 공사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이 액수가 하루에 약 2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예. 또 소음과 진동 문제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었던 토목공사 기간도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자칫 주민들에게 법적인 피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이 공사장 부지, 즉 기숙사와 이 학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뒤로는 인근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도 인접해 있는데 이 거리도 가까워서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예. 거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즉 주민들은 기숙사를 지을 거면 다른 부지를 검토해라라는 입장인 겁니다. 시공사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즉 맞고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공사와 주민 간의 법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결국 이 행복기숙사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 경찰 고소까지 얼룩지게 됐습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부지 연결해봤습니다. 서초구는 방배로 일대에 가로 세로 4m인 대형 하수암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빗물을 반포천으로 흘려보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선 방배로 하수암거 사업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서초구 방배로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가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벽면엔 이렇게 하수암거 신설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장기 공사에 대한 사과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3년 전 보도자료를 통해 방배로 일대에 대형 하수암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과 11년에 내린 집중호우로 방배로 일대에 1,5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게 그 이유입니다. 하수암거 사업은 지난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의 추진 실적입니다. 전체 1.3km 중 공사를 마친 구간은 466m에 불과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이해를 해요. 공사가 올해 진짜 금세 해서 1년이란 것도 아니고 이게 3, 4년이 벌써 됐는데 공사를 해는 건지 안 해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래요. 방배로 하수암거의 공사 기간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땅속에 매립된 지작물 때문입니다. 지작물은 가스관을 비롯해 하수관과 상수관, 통신선 등이 있는데 시행사에선 지작물을 추가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늦추었다고 말합니다. 이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이설할 그 위치를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이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또 지작물을 이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초구는 올해부터 공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일방향성 공사에서 최대 4개소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해 각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법을 택한 겁니다.
완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 공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4개 팀을 운영을 해서 구간별로 나눠갖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방배로 하수함거는 오는 12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까지 하수함거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올해 내 공사를 마치기 위해선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작물의 이설과 교통 정체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개착 방식의 공법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내로 예산을 지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초마 일하는 게 아니고 209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침수 지역 공사가 있으니까 한 군데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서초구는 급한 대로 지출될 공사 비용 일부를 절약하는 등 공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의견입니다. 공사 금액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좀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돼 있고요. 공사비 중에서 일부 지출될 수 있는 돈들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우선 이 공사비로 좀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금년도 말까지 완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장 공사까지 계획됐던 하수함거 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당초 하수함거는 1단계 구간인 반포천부터 내방역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공사 구간은 1단계에 이어 내방역부터 방배역까지 연장됐습니다. 1단계 구간에 하수함거를 설치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장 구간에 하수함거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 서초구는 연장 공사 대신 기존 관로에 신설 관로를 연결해 침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어떤 관로에서 이 신설 관로로 연결을 하고 원래 방배로의 신설 박스에 유도하려고 했던 지역의 물은 다시 지금 신설 박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지연됐고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방배로 하수함거 사업. 예산 부족으로 2단계 구간을 공사하는 대신 차선안을 선택하긴 했지만 과연 침수 방지 효과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이재용입니다. 어제 아침 9시 3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40대 박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외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세곡동으로 향하는 송파구 위례 지하터널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박모 씨가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달 광진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가 이달 정례회에 해당 안에 대한 재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제 열린 정례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에 재단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건 회기 중간에 출연 동의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광진구의 임시회. 이날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광진문화재단의 존폐까지 논해야 하는 상황. 이에 집행부는 11월 말에 있을 정례회에 출연 동의안을 재상정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27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연 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라 집행부가 부담을 느껴 상임위원회에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엔 재단 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례회 회기 중간에
어떻게든 출연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예산도 함께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때도 의장님께서 문화재단 동의안은 다음 정회에 때 올리겠다. 동의안은 말 그대로 하나예요. 통과 절차에 불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이유, 이것도 또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일부 구의원들은 집행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검토 중입니다. 재단 출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이거 법률 나도 따져보려고 그래 지금.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놓고 또다시 집행부와 의원과 의원 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 정례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광진문화재단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는 성동구 마장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의 대표적 우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주민과 함께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독산 우시장 앞 도로입니다. 상인들이 직접 도로 청소에 나섰습니다. 우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나선 겁니다. 하기 전에는 반응이 그치 냄새 많이 나고 지저분하게 그랬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반응도 좋아지시고 암만 해도 우시장 주변이 깨끗해졌다 그런 반응입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 2월 이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명소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것.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 역시 기대가 큽니다. 안심하시고 믿으시고 찾아주시는 그런 시장이 되게끔 좀 깨끗하고 거리낌 없는 그런 걸로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선적으로는 위생, 그다음에 육류 가공, 그다음에 상인들의 또 기본적인 마인드 변화, 주민들도 이렇게 호응이 더 많은 호응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우시장이 아주 개발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명품 독산동 우시장 육류 도소매 시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취 저감과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기본 계획에도 관련 사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육류 가공을 위한 공동 작업장과 판매 시설 개선은 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안 좋다고 그다음에 냄새 난다고 그냥 내쫓을 시설이냐, 그거보다는 나름의 우리 지역의 자랑인데 그런 지역의 자랑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하면 우선은 우시장의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부분들을 구청이나 그다음에 상인 주민분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74년 개장해 지역 명소이면서 동시에 민원 대상이 된 독산동 우시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송파구의 한 대형 병원 인근 도로들이 약국의 호객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약국의 호객 행위는 불법이지만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대형 병원의 후문 앞 도로입니다. 견인 지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승합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다른 차량들도 불법 주차된 승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이 승합차들은 인근 약국의 호객 차량. 환자들을 호객한 뒤 약국으로 실어 나릅니다. 처방전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처방전을 확인한 뒤 앞에 주차된 승합차에 태우고 몇 분 뒤 명함에 적힌 약국 앞에 도착합니다. 약국 앞의 대로변도 역시 문제입니다. 각 약국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국 직원들은 도로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을 유도하기도 하고 손님이 약을 사는 동안 불법 주차된 차량을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약국 앞 차선은 약국의 전용 도로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차선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과 또 송파 경찰서
그리고 보건소하고 송파구청 이렇게 또 약국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은 약국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일반 승합차를 약국까지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이미 구청과 경찰에서 몇 차례 단속도 했지만 호객행위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강남구가 내년 생활임금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조례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중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기숙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 건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반대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사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 고소 후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예정대로 대학생들이 입주하겠죠. 하지만 이런 얼룩진 과정을 지켜본 대학생들이 기성세대에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의 대학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유리천장과 유리벽 속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